자, 지하로부터의 수기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요것만 가져오지 않고 요것만 가져왔을 때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하생활자의 수기는 제가 이제 맨 처음으로 읽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우리나라 말 버전입니다. 보시면 되게 옛날 책입니다. 일단 제목에 이렇게 거침없이 한자가 들어가던 시절이고요. 도스토예프스키는 한자로 못 쓰니까 도스토예프스키고요. 이동현 역, 그러니까 번역은 역 이렇게 한자로, 역자 이름도 한자고 출판사 이름도 한자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물건으로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책이고요. 뭐 좀 과장 보태면은 뭐 끼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판이 1972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없었을 거고요, 세상에. 개판이라고, 개판,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고 개판, 지금 보이실까요? 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정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게 8세가 94년 6월 30일에 나왔네요. 아마 제가 이제 그 1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가지고, 어, 이제 읽었는데요. 이 지하생활자의 수기는 뭐냐면은 막 이렇게 흔적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막 글자도 작고, 예. 쓰면서 이런 메모 같은 거를 제가 이제 하는 버릇이 또 있고 이러던 때라 또 이렇게 막 색깔도 집어넣어 놓고 와. 그 재미로 또 책 읽었던 것 같고, 오역한 게 아닌가 하고 옆에다 물음표도 찍어 놨네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디 대학교 1, 2학년생이 이 대단한 교수님이 한 번역에 무슨 오역을 이렇게 뭐 접어 놓고 이렇게 아무튼 신나게 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제가 아까 한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눈깨비의 연상에서 이런 건 이제 제목이 소제목이 또 한자로 돼 있고 이제 이런데 이걸 얼마나 제가 재밌게 읽었으면 요걸 2, 3학년 때 읽은 것 같은데요. 패러디 소설을 혼자서 썼어요. 근데 그때 제가 컴퓨터가 있지 않아가지고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또 친구들을 괴롭히고 읽어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지하생활자의 수기가 첫 부분이 나는 병적인 인간이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나는 남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인간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간장이 나쁘기 때문인 것 같다. 하기는 나 자신의 병에 관해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어디가 나쁜지 그거조차 확실히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걸로 이제 이 소설에 처음 입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옮겼어요. 나는 아픈 인간이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나란 인간은 통 매력이 없다. 니 뿌리블리 까찔린 단어가 생각나네요. 내 생각에 나는 간이 아픈 것 같다. 간장이라고 하면은 양념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하긴 나는 내 병을 통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가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선생님은 문단을 나누셨네. 이거는 원문에는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으로 먼저 이제 이 작품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진짜 손때가 묻도록 너무나도 열심히 읽고 되게 이게 그립감이, 이른바 그립감이 좋잖아요. 가볍고. 그래서 과외 갈 때 저는 과외를 해서 먹고 살았는데요. 인생의 어느 부분은 장학금과 월 과외하면 30만 원, 좀 많이 받는 데는 40만 원, 월 2번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버스는 멀미 때문에 잘 못 타고 지하철 같은 데서 읽기 제일 좋은 딱 시집과 더불어서 뭐 민음사 세계 시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지 시인선이라든지 창비 시인선 이런 것들과 더불어 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고 이 앞부분을 이제 제가 패러디를 한 거죠. 나는 아픈 인간이다. 나는 못된 인간이고 매력이 없고 어디가 아프다. 내 생각에 나는 아무래도 위가 아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패러디 소설을 썼는데 다행히 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주 잘 됐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제 서명도 있네요. 중간에 제비 연자인데 제 연자가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이제 이 책은 이제 아마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뭐 책 정리할 때 언젠간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고 여기에 이제 투대를 두고 이거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뭐 번역이야 하는 건데요, 하는 거고 죄와벌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껌이죠, 뭐. 일단 얇으니까요, 얇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 이 작품이 갖는 의의는 역시나 제가 여기 강의 영상을 쭉 찍어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또 그래도 이거는 새 영상이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요 소설은 1부와 2부로 되어 있다. 1부는 지하에서 주저리 떠드는 건데 사상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가 들어있다고 지금 우리는 읽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사적인 그런 이제 내용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독자들한테는 그게 사실 안 읽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읽히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사적인 논점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그냥 고리타분한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유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의 매력이 일단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2부에서는 진눈깨비의 연상에서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40대에 지하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헛소리나 하는 이런 인간이 되었는가.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해가지고, 지금 마침 진눈깨비가 내리니까, 아, 진눈깨비의 연상에서, 진눈깨비에 관해서라고 하자라고. 지금 제가 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책에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말들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저도 정말 그걸 살리고 싶었는데, 많은 번역이, 많은 단어가 이 선생님의 너무나도 예뻤던 말들을 살릴 수가 도저히, 그걸 그대로 쓸 수 없는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식과 자의식은 명백히 다른데, 여기는 의식을 몽땅 다 자의식으로 번역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 경우에 의식은 자의식에 굉장히 가깝긴 해요. 근데 사즈나니의 의식과 사모 사즈나니의 자의식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의식이라고 번역은 제가 볼 땐 제대로, 그게 더 제대로 정확한 건데요, 해놓고 독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뭡니까? 이 경우에 이제 의식은 예민한 자의식의 동의어구나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게 오히려 맞는 번역이겠죠? 너무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또 번역이 아니니까. 그럴 거면 연구서를 쓸 거고요, 써야 되고요, 또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2부 진눈깨비에 관해서에는, 이 화자가 젊었을 때, 20대였을 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 거, 뭐 즈베르코프니, 시모노프니 이런 녀석들한테 왕따 당한 거, 그 다음에 왕따 당하는 방식이 그 1차 술자리하고 2차에 이제 술자리를 좀, 2차는 어딜 가냐면 유곽을 간단 말이에요. 저기 뭐, 예, 청량 이런 데, 지금 없죠. 용산 이런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왕따 당해요. 그러면서 리자라는 그 술집 여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업소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여성과 관계도 가져요. 그러고 나서 또 후일담이 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 자체만 놓고 보면, 제가 지금 뭐 불성실하게 요약을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실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제 요약을 해도 거기서 거기인 그런 스토리라 아주 소설적으로 뭔가 큰 것이 될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거 이전에는 없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있게 될 어떤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핵심적인 요소,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이고 사상인데, 그게 이제 이 소설에 처음 들어가고요. 여기에 바로 붙여서 나오는, 요게 1864년이고요. 바로 붙여서 나오는 소설이 1866년인데 바로 죄와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거를 작업하면서 분신도 고치려고 해보고, 분열, 분신 그거죠. 그 테마도 이제 공부를 다시 하면서, 상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죄와벌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벌의 어떤 전조로서 이론적인 태제, 이론적인 선언문으로 읽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작품 자체로도 얼마나 재미가 있냐면, 제가 지금 인쇄 정산서가 눈앞에 없어서 까먹었는데, 1년에 그래도 하여간 몇천 부는 팔리는, 뭐 제가 볼 때 아무튼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판매 부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읽히는 이유는, 도스토옙스키의 이름에 비해서, 그 무게에 비해서 책이 너무 가볍다. 아주 가볍다. 그게 일단 가성비가 높다. 일단 제일 좋은 걸 것이고요.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 핵심은 다 들어가 있다. 마치 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체의 죽음처럼요. 그것도 읽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분위기인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저도 그거를 정말 통계처럼, 그 남인혜 교수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애들한테 요즘 많이 읽는 책 좀 써달라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러시아 문학은 빼고 가능하면 국문학으로. 근데 국문학이 아니면 다른 문학도 좋고, 문학이 정시르면 인문서도 좋고, 뭐 자꾸 넓힙니다. 애들이 책을, 특히 한국 소설 안 읽으니까 아무튼 넓히는데, 많이들 언급하는 게, 수업 시간에 애들 그냥 리뷰 쓰는 거 이런 거에서도 러시아 문학하고 엮어갖고 많이 언급하는 작품의 거의 상위권에 있는 게 다자의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에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요즘 젊은
젊은 층들이 그런 소설을 좋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소설만 놓고 보면은 뭐 나스메 소세키나 아쿠다가 류노스케나 뭐 미시마 유키오나 다른 뭐 가와바치 야스나리 이런 가와바타 야스나리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설국. 근데 그보다도 다자요 오사무 특히 그의 인간 실격이 이렇게 많이 읽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1인칭의 고백 서사잖아요. 사소설 같은 느낌도 되게 강하고 뭐 사소설이라고도 하죠. 이건 사소설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소설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면서 전혀 사소설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1인칭 근데 고백의 서사라는 게 독자들한테 꽤 호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횡설수설하는 그런 자폐적이고 감상적인 화법인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고 왠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고 그냥 나만 찌질인가 이렇게 나만 정말 찐딴가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거를 표현을 우리가 또 다 못하잖아요. 예, 못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못하게 되는 게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대변을 해주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젊은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서는 늙은이들이 저 같은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제 늙어갈수록 그런 말은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또 대변해줘서 많이들 읽히는 것 같고 번역을 할 때 그때 담당 편집자라 상당히 이제 책을 많이 까라마조프부터 제아벌까지 계속 만들어서 친한 편집자인데요. 같이 이제 제아벌은 이거 뒤에 나왔나 보구나. 아무튼 이제 계속 만들고 있던 친한 편집자인데 둘이 되게 고민한 게 제목입니다. 자, 지하생활자의 수기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제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너무 의역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야 되는 말은 지하하고 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의 수기로 합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제목이 Notes from Underground예요. 제가 관사는 어디 들어가는지 헷갈리는데 역자마다도 다르고 뭐 The Notes from the Underground 이러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말에서 이거 from을 부터라고 했더니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번역을 낼 때는 그렇게들 부터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냥 내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찝찝해서 지하의 숙이라고 깔끔하게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때 편집자가 이 작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먼저 얘기를 했나 말태의 수기도 있는데 그냥 지하의 수기로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말태의 수기에서 말태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지하의 수기에서 지하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태가 쓰는 수기인데 이건 지하가 쓰는 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아니다 이걸로 가자라고 했는데 창비 번역에서 지하에서 쓴 수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 제목인데 조금 개념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압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목을 너무 해설적으로 좀 풀어 쓴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도 번역이 나왔는데 이제 역시나 저와 뭐 동업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동료인데요. 도스옙스키 전공한 조혜경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 번역으로 그냥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학계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합의된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도 미련은 저는 사실 지하의 수기 좀 미련이 계속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이 되게 깔끔해지고 말태가 쓰는 수기지만 이건 지하에서 쓰는 수기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주체가 되는 게 우리 문장에서 가능하잖아요.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네.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이러면 요즘은 문법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장소 주어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제목인데 의외로 독자 여러분들은 뭐 크게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잘 읽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에 대한 애정과 그다음에 지하생활자의 수기라는 이 제목 저 역시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많이 쓰죠. 인쇄생활자의 뭐 수기, 인쇄생활자의 비애 이런 식으로 자, 다른 것도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을 텐데요. 이 제목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은 것들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잘 써놨고요. 네,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 불행한 율락녀에 대한 잔인한 행위 등 주인공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제2부는 인간의 의욕은 아무리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의식의 힘으로 그것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며 사상과 사상과 심리가 서로 엇갈리고 서로 부정하며 작가의 복잡한 내부 세계에 끝없는 심연을 전개하고 있다. 문장이 그렇게 막 지금 관점에서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도스옙스키스럽네요. 불쾌, 불행, 율락녀, 잔인, 그 다음에 의욕, 비이성적, 의식의 힘,
그 다음에 내부 세계, 끝없는 심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스옙스키적인 키워드로 읽히네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윤락력 이런 표현 쓰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 일부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일부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성이 아무리 훌륭한 어떤 가치 뛰어난 것일지라도 인간은 이성대로만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살 수 없는 이유는 너무 우리가 진짜 동어반복 같은데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손익 대차 대조표 이성에 따르면 합리에 따르면은 건전한 판단력에 따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 왜 하는 거예요? 왜? 변덕 때문에, 그쵸? 변덕 때문에. 뭐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저 뭡니까?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친 짓들을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 치통 그런 거 있고요.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차원으로 확대를 하자면 뭐예요? 전쟁 같은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고요. 지하생활자 얘기하는 김에 또 보세요. 지하생활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논문도 쓰고 뭣도 하고 온갖 것을 하면서 지하생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하인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빠드볼니 칠라비엑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지하생활자가 나옵니다. 더불어 이제 이 말테의 수기. 말테가 어디로 갔나요? 프랑스로 갔나요? 어디로 갔나요? 이게 네, 말테가 거기로 갔는데 사람들은 이곳에 살러 오는 게 아니라 죽으러 오는 것 같단가? 뭐 그런 식의 문장으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사놓고 다시 읽지 못했습니다. 그 어릴 때 글빵문고를 읽었는데 이 미름사판 표지가 너무 좋고요. 이 말테 예수기는 약간 갈색과 베이지, 황토 요런 느낌. 여기 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그렇습니다. 겸사겸사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신고니움 중에서 이거 물 빠진 거냐고 얘 죽어가는 거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앤티크하고 빈티지한 느낌으로 밀크 컴패티라는 제가 너무 이제 커져가지고 잘랐는데 지금 뿌리도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식물도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기분 좋죠.